안녕하십니까. 유엔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TV. 오늘은 AI넷에서 축산육류, 이제 축산농가가 키우는 소, 돼지, 고기는 필요가 없어지는 불필요한 시대로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축산육류가 없는 세상입니다. 육류가 없는 미래가 농부에게는 무슨 뜻일까? 식물성 식품으로, 식물성 고기로 환경을 바꾸는, 결국은 뭐 이런 환경이 승리하게 된다 이런 거고요. 그럼 노동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불투명한 이런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축산 농가에서 일하는 노동자, 뭐 돼지 그죠, 농장, 그다음에 닭 농장에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축산 농가 대신에 지금 배양육 재단, 그리고 비건이라는 게 이제 식물성이에요. 비건 버거, 비건 우유, 비건 치즈, 이런 시대를 맞아가지고 비건 재단이라든가 비건 관련돼 있는 이런 축산 농가가 대체되는 이런 물결을 타야 되겠죠. 하지만 식물 기반 미래에 공장식 농장 노동력을 위한 경로가 있다. 그냥 무작정 죽을 필요는 없다. 대안들이 있다라는 거죠. 정책이 이제 정부가 지원을 해서 더 많은 길을 열어줘야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고기가 없는 육류회사의 새로운 세대는 우리의 식품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는, 재창조하는 이런 시대가 왔다라고 저희는 봅니다. 그래서 임파서블 푸드라고, 거기에 CEO 임파서블 버거를 제가 총 2017년에 먹어봤어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그때는 좀 짜고요, 좀 질기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플랜트 버거 해서 버거킹에서 팔아요. 플랜트 버거 가격도 똑같고, 당시 2017년에는 3배로 비쌌는데 이게 뭐 너무너무 아무튼 좋아졌어요. 비건 버거입니다. 플랜트 와퍼라고 해요. 거기에 CEO, 임파서블 푸드의 CEO 팻 브라운은 2035년까지 모든 축산업이 끝날 것이라고 말했어요. 임파서블 푸드하고 그다음에 비욘드 푸드, 비욘드 버거 이런 게 있어요. CEO 이선 브라운은 그의 회사가 이를 동물에서 고기를 분리하는 1세대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가파른 상승세가 타고 있는 이런 그 비건 버거요, 식물성 버거, 이런 것이 이제 대체 단백질로 굉장히 신생 기업들이 그냥 우후죽순 일어나고 있어요. 300개 정도가 이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거 연구하는 회사들이 300개.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육류 및 유제품을 이제 이미 그저 비건으로 시장을 완전히 먹기 시작할 것이다. 실제로 축산 농가, 육류 공장에서 키우는 닭이라든가 돼지라든가 소는 너무 많은 질병이 돌아다녀서, 그게 제일 나쁜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항생제 덩어리를 먹고 있는 거예요. 항생제를 그렇게 많이 먹으면, 고기를 많이 먹을수록 우리가 항생제를 먹는 거죠. 아무튼 그러한 변화의 초기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변화가 완전히 일어나고 있어서 2025년만 되어도 절반의 축산 농가가 망하고요, 없어지고요. 빨리 축산 농가 하고 계시면은 손을 털고 빨리 다른 직종으로 갈아타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으면 안 팔려요. 팔려고 해도 안 팔리고요. 그 땅은 아무도 안 사요.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땅도 팔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축산 농가는 이제 비건 버거 해서 대부분 식물성 버거로 넘어간다. USDA가 자금을 지원하는 보고서에 따르면은요, 지금 이 분야의 증가가 우유 소비 감소의 요인이 된다. 이미 영국에서는 70%의 우유가 비건 우유입니다. 그래서 소에서 나오는 우유가 아니라 미생물을, 그죠, 우유를 미생물을 화학 작용을 통해 가지고 미생물을 배양을 해서 비건
채소, 콩으로 주로 만드는 건데, 이제 콩도 우리나라처럼 그냥 흰 콩이 아니고, 뭐, 다양한 콩이 있어요. 그런 콩들 덕분에 치즈도 만들고 우유도 만들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유제품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서 이제 축산 농가에서 나오는 고기, 우유는 점점 감소하고 있다. 실험실에서 배양한 고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신생기업이 하루에 5천 개의 도축되지 않는 버거를 그죠? 시범으로 만들고 있어요. 5천 개의 버거를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쇠고기, 이 쇠고기 우리나라에 뭐 그죠? 수입 수출하는 쇠고기, 카길이 농산물, 그 다음에 뭐, 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것들을, 냉동육으로, 그죠, 들여오는 큰 회사죠. CEO는 최근 식물성 고기가 몇 년 안에 육류 시장의 10%를 차지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10% 굉장한 겁니다. 10%가 되면은 곧장 30%로, 곧장 50%로 넘어가는 거예요. 50%대를 지나버리면은 이제, 공장식 농장, 공장처럼 그냥, 끔찍하게 움직이지 못하게 닭을, 그죠? 다리 너무 살이 쪄가지고 서지를 못해요. 다리가 이제 지탱을 못하기 때문에 전부 앉아가지고 먹고, 앉아서 먹고 해서 점점 뚱뚱해져가지고, 끔찍한 생을 맞이하는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걸 가축, 동물, 이것을 가지고 동물을 그저 학대한다 그래요. 동물 학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식물 기반의 미래는 가축의 승리가 되고 99%의 공장식 농장에서 기르는 산업적인 축산업은 주요 오염원이 되고요. 주요 환경 오염뿐만 아니라 온도 그리고 탄소 배출, 특히 메탄 배출, 소는요 메탄 배출입니다. 이런 거 환경 오염의 가장 1등 공신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또한 경제의 큰 부분 막대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 축산 고기를 농장에서 공장에서 키우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에 어떤 산업이 또 확 뜨는가 대체하는 산업. 동물을 기르고 도축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수십만 명의 농부와 육류를 포장하는 노동자에게는 혼란과 격변을 초래하게 된다.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 환경 문제에 대한 기술적인 해결책을 옹호하는 비영리 단체인 Breakthrough Institute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최근에 논문을 보면은 잠재적인 식물 기반 고기, 우유, 치즈의 미래에 대해서 37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생계가 가장 취약할 수 있는 3가지 유형의 사람들은 동물 사료용 콩과 옥수수를 재배하는 농부가 제일 먼저 망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동물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동물 사료를 안 사요. 그러면은 옥수수를 안 사요. 농부가 힘들고요. 그 다음에 빅미트 마켓, 미트 마켓에 돼지고기, 가금류, 그죠? 닭고기를 생산해서 갖다가 유통을 시키는 이런 계약 농부, 계약으로 자기가 이제 그 땅을 가지고 공장을 가진 게 아니라 계약으로 공장식 그죠? 닭을 키우는 곳, 돼지 키우는 곳, 소를 키우는 곳들이 2번째로 망하고요. 그 다음에는 육류 포장 공장의 근로자들이 망합니다. 마지막에 망하는 사람이 실제로 농장 주인이죠. 농장 주인은 뭐 크게 농장 땅이라도 가지고 있으니까 큰 걱정을 안 해요. 우선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것들이 동물 사료, 콩과 옥수수 재배하는 농민, 2번째는 빅미트 마켓, 이렇게 고기 마켓에 돼지고기나 닭고기를 그죠 제공하는 갖다가 파는 계약직 그죠 계약 농부 이 축산농가라 그러죠. 육류 포장하는 공장의 근로자. 육류를 포장 안 합니다. 왜냐하면 육류가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의 위치는 천연가스나 풍력에너지, 태양광 발전이 시장의 큰 부분을 차지하기 이전에 모든 사람들이 석탄 광부였어요. 옛날에 영국에서 그죠.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전부 석탄 광부였어요. 그 다음에는 석유 노동자. 석탄 다음에는 석유였죠.
석유 노동자가 수십 년 전에 직면했던 것이 뭐냐 하면 천연가스, 풍력, 그 다음에 태양열이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샥 다 없어진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일자리가 사라졌다라는 거죠. 최근 몇 년 동안 일부는 풍력발전소 기술자가 되었어요. 이 사람들이 오히려 석탄 광부가 풍력발전소 기술자가 되거나 태양 전지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았지만은 다른 일부는 재생에너지 부분의 일자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죠. 교육이 그대로 먹혀 들어가지 않은 거죠. 녹색 에너지로 전환과 마찬가지로 육류 산업에서도 기회는 있어요. 잠재적인 기회는 있다. 획기적인 보고서에 따르면 식물 기반 산업이 R&D 생산을 크게 확장할 수 있다면 자원이 투입되는 이제 완두콩, 자, 잘 보세요. 완두콩, 귀리, 녹두 및 기타 콩 식물 같은 것에다가 새로운 많은 큰 시장이 뜨기 때문에 옥수수나 지금 뭐 다른 거 키울 필요 없이 완두콩, 귀리, 녹두 이런 거 키워야 돼요. 파버 콩 뭐 여러 가지 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콩들을 키우면은 이제 식물성 고기 시장이 등장하므로 괜찮을 거다. 기회가 있다. 일부 동물 사료 농장은 이를 성장으로 전환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옥수수 했다가 확 뒤집어가지고 귀리하거나 완두콩을 생산하라 이런 소리죠. 미트 패킹 직원은요 점점 숫자는 줄어들지만은 식물성 버거 또는 너겟을 포장하는 이런 공장에 가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돼지 및 닭 개양 농가는 이미 시설을 대마 생산과 버섯 재배로 전환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돼지, 닭 농장은 대마와 버섯 재배로 전환하고 있다. 대마는 미국에서는 거의 여러 주가 그죠. 제가 2014년에 갔을 때 콜로라도에서 대마를 이제 합법화 시켜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대마 가게에 막 들어갔어요. 저도 따라 들어가 봤어요. 거기 안에 막 껌도 있고 뭐 다양한 대마, 특히 의학용으로 의료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잠 안 올 때 먹는 그 약도 있고 그죠. 또 뭐 살 빼는 약도 있더라고요. 등등 해서 대마와 버섯 재배로 전환한다. 자, 이동과 격번이 있다라는 거는 이제 부인할 수가 없고요. 정책 위반자들이 이 전환하는 깊이와 폭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야지 갑자기 하면 안 된다.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미 동물 농장의 이 직원들이 작물 생산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실험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고요. 지금까지 결과는 혼합되어 있습니다. 미래의 기회와 미트 마트 같은데 미트 고기 마트에 벗어나는 농부들은 이제 식물 기반의 미래가 도래한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콩과 옥수수 농부들은 완두콩과 귀리로 바꾸는 일에 몰두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류 산업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많은 이제 축산 농가들은 실제로 동물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축을 먹이는 데 사용되는 콩과 옥수수를 재배했는데 필요가 없다 이런 거죠. 농장원의 모든 에이커에서 공장의 땅에서 가능한 한 많은 옥수수 콩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된 고도의 강화된 작업을 하고요. 전부 기계를 합니다. 그죠? 로봇이 와서 돌아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오히려 완두콩과 귀리를 키우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많은 에이커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USDA 수치에 따르면은 약 9,500만 에이커 중에 중서부에 있는 농경지가 옥수수와 대두를 재배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데 그중에 옥수수 직물의 38%가 동물 사료로 사용되는 반면에 대두 콩은요 70% 이상이 동물 사료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물 공장이 없어진다. 동물 농장이 없어진다. 공장형 동물 축산 농가가 사라진다라고 하면 이런 것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농작물 자체가 그다지 수익성이 있는 게 아닌데 옥수수와 콩 농부들도 이제는 연방 보조금으로 수십억 달러를 받는데 이제 없어질 수가 있어요. 보조금이. 옥수수와 대두 경제를 혼란에 빠뜨리는 어려운 시장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러한 농부들이 식물 기반의 식물 대체 고기를 성공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해서 여러 사람들이 괴롭지 않게 만들어줘야 되겠어요. 역사적으로 많은 식물 기반 회사는 채식 버거, 비건 버거라 그럽니다. 비건 버거를 만들기 위해서 콩과 밀에 의존해 왔는데, 임파서블 푸드에서는 콩을 사용하고, 시애틀 지역에 기반을 둔 스타트업인 식물 기반 회사 리벨리어스 푸드는 기존의 밀과 콩으로 식물성 너겟을 치킨 너겟입니다. 너겟을 만든다. 리벨리어스의 CEO인 크리스티는 고기와 경쟁하기 위해서, 일반 육류와 경쟁하기 위해서 비용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비건 고기를 선택했다라고 합니다. 임파서블 버거나 리벨리어스 같은 회사가 계속해서 생산량을 늘리고 빅미트 시장의 점유율을 훔쳐간다면 대두와 밀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유지될 수 있고요. 이는 재배자에게 좋은 소식이 될 것이다. 밀과 대두, 아까 봤죠? 귀리, 이런 거를 완두콩 이런 거를 생산하는 것이 훨씬 옥수수보다 낫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수년에 걸쳐서 식물성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서 다양한 재료가 성장했다. 예를 들어서 비욘드 미트는 식물성 버거를 만들기 위해서 완두콩 단백질을 선택하는 등 콩을 사용하지 않고 완두콩에 대한 수요가 이게 크게 증가했습니다. 또 식물성 계란 제조업체인 Eat Just는 녹두를 많이 사용합니다. 두 회사 모두가 지금 해외 재배자들부터 재료를 조달받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과 옹호자들은 미국 농민들이 이러한 단백질을 재배를 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함으로써 세상을 바꾸기를 희망합니다. 카길은 약 400명의 미국 농민이 공급하는 이런 완두콩 단백질 생산업체 퓨리스에 1억 달러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카길 같은 큰 이 콩 수입, 콩을 카기 딜하죠. 이런 회사들도 이미 이 퓨리스 같이 비건 버거, 이렇게 동물성이 아닌 식물성 고기, 우유, 치즈 회사에다가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식물기관 식품협회가 이미 생겼고요. 플랜트 베이스드 푸드 어소시에이션의 농업 컨설턴트인 칼 저건스는 미국 농부들에게 더 많은 식물 기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저건스는 몇 명의 민첩한 농부들이 새로운 사회기회를 찾고 있고요. 성공이 다른 농부들에게도 따르도록 격려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저건은 한때 동물 사료용 옥수수를 재배했던 네브라스카 농부 스티브를 지적하면서 농산물은 예를 들어서 시카고 머천타일 엑스체인지 같은 금융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모든 직물인데 농부는 가격에 대해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터커는 시장에서 책정한 가격에 팔고 있었다.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다양한 종류를 다양한 곳에서 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직접 판매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식물 옥수수 콩 재배 이런 건 우리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식물성 우유 제조사 작업에 몇 가지 실험이 있었는데 뉴욕에 있는 한 낙농가는 할사 푸드를 위해서 귀리 재배에 8에이크를 할애했다라고 말했어요. 이제 식물성 우유죠. 식물성 치즈, 식물성 우유, 비건 우유, 비건 치즈라고 합니다. 스웨덴에 있는 동물 사료용으로 귀리를 재배한 축산 농가는 귀리를 오틀리에 판매하고 있으며 낙농가 2명을 비롯해서 10명이 지금 1년간 시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인기 있는 식물성 낙농 회사인 밀요코 크랜머리는 농장 전환 프로젝트를 이끌고 낙농가를 모집해서 제품 재료를 재배할 프로그램을 이제 하고 있는데 여러 관리자들을 고용했습니다. 대부분 동물 사료 농부들에게 단순한 전환이 아니라 큰 옥수수 콩을 구축되어 있는 것을 이제 대두 옥수수 재배, 거기에다가 아까처럼 녹두 재배, 완두콩 재배 이런 식으로 지금 막 바꾸고 있는 겁니다. 식물성 식품이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기 시작하고요. 이제 대형 육류 회사가 망하기 시작하고요. 버거와 너겟 같은 식물성 식품은 이미 생산하는 회사가 굉장히 많아졌다. Eat Just
미네소타주에는 애플턴에 이런 시설을 갖추고 있고요. 비욘드 미트도 미주리에 이렇게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 브레이크스루 논문의 인터뷰에서는 대체 단백질이 그죠 굉장히 사람의 몸에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리벨리어스 푸드나 라갈리 같은 가장 어렵고 위험한 도축장 작업을 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런 것은 이거 너겟을 만들어 가지고 공장에서 치킨 너겟을 만들고 있는 장면이죠. 이런 거 치킨 너겟을 포장해서 가게에 싣고 있는 장면입니다. 리벨리어스 푸드라는 회사에서 이렇게 싣고 있어요. 식물성 치킨 너겟입니다. 그 다음에 라갈리가 줌을 통해서 우리한테 이야기한 것은 생산시설의 작업자는 아무것도 뭐 분해하거나 그죠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거나 그냥 뭐 두드려 팰 필요가 없고요. 아주 깨끗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콩과 밀을 산업용 스탠드 믹스에 결합해서 빵가루를 입히고 튀기는 거죠. 그게 치킨 너겟입니다. 그리고 치킨하고 거의 맛이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자동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깨끗하고 환경오염이 없고 특히 축산 농가처럼 메탄을 그죠 엄청나게 생산하는 게 아니고 깨끗하다 그죠 탄소 배출이 적다. 양돈 농가는 앞으로 불투명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USDA 수치에 따르면 우리가 먹는 고기 대부분의 돼지고기의 약 60%가 또는 가금류 계란의 약 90%가 이제 농부들이 재배하는데 이게 계양농부들입니다. 계양농부들이 생계를 꾸리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는데 이미 식물성 그저 너겟이라든가 식물성 치킨, 식물성 버거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계양농가가 아주 위험하다. 계양농가 오래 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계양농부들은 가축 사료 농부들처럼 수백 또는 수천 에이크의 땅을 소유하지 않고 그냥 대신 빌려가지고 하기 때문에 고생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닭을 키우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강철 헛간 대마나 버섯을 재배할 정도로 장소로 이제 바꾸려면 광범위한 계획이 필요하다. 비즈니스 컨설턴트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다 키우던 곳을 버섯 공장으로 대마를 키우거나 이렇게 바꾼다는 거죠. 이러한 중심축에 대한 또 다른 과제가 있는데 2019년 계양 농민을 돕기 위해서 미국은 다양한 단체들이 나왔는데 비영리 단체인 Mercy for Animals 책임자입니다. 이게 이제 동물 학대 방지 예방 단체죠. 이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이쁜 돼지, 소 그리고 닭을 끔찍하게 키워가지고 두드려 패서 눈도 빼고 눈알도 빼고 그냥 뼈도 빼고 꼬리도 잘라내고 그렇게 먹지 말고 일단 우리는 식물성 고기를 공장에서 깨끗하게 배양해서 먹자. 항세제 덜인 그런 소고기 이런 거를 먹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의 쿡밭에 위치하고 있는 이런 닭을 키우는 이런 곳에서 가금류 농장을 대마 농장으로 바꿨어요. 이게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게 대마 공장입니다. 큰 가축 키우던 곳에 안에서 대마를 키우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경상북도의 낙동강 부근에 대마 농장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봐요. 우리나라에서 얼마 되지 않으면 곧 대마가 하나의 약용 식물로 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거 이제 보시면 이게 지금 식물성 고기예요. 식물성 고기를 가지고 햄버거를 쪼물딱쪼물딱 해서 햄버거를 만듭니다. 납작하게 그래가지고 구우는 거죠. 많아요. 이것도 지금 식물성입니다. 임파서블 버거예요. 식물성 버거. 식물성 소고기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전부 지금 배양육고기라든가 아니면은 발효육고기입니다. 비건 버거예요. 비건 버거. 비건 버거는 식물성 버거라는 뜻이고 이것도 식물성 버거입니다. 식물성 버거. 자, 이거 버거킹에서 팔고 있는 플랜트 그죠? 버거입니다. 플랜트가 식물이란 뜻이죠. 버거킹에서 팔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버거킹에서 팔고 있고요. 자, 놀라운 거예요. 이게 미국에서는 이미
마트입니다. 마트에 가면 임파서블, 비욘드, 뭐 아까 이 저스트니 뭐 너무 많은 회사가 있어가지고 예? 비욘드 미, 비욘드 푸드, 임파서블 버거 뭐 이렇게 끝이 없습니다. 엄청나게 식물성 버거예요. 식물성 버거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미국 식품마트의 크로그에서 판매하고 있는 비욘드 미트입니다. 이게 전부 다 위에 게 비욘드 미트. 이게 한 여성이 보고 있어요. 임파서블 버거니 비욘드 미트니 전부 식물성 고기를 이렇게 많이 지금 전시를 해놓고 팔고 판매 중이다. 이것도 지금 고기 아까 손으로 쪽쪽쪽 해가지고 예, 만들고 있습니다. 그죠? 예, 이 비건 미트입니다. 비건 미트. 비건 미트도 맛이 똑같아요. 맛이 똑같고 값은 더 점점 싸집니다. 그리고 점점 깨끗하고 항생제가 전혀 없고 그죠? 여기에다가 비타민이라든가 철분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타서 섞어 가지고 하게 될 때는 훨씬 더 효과가 또는 양분이 영양분이 훨씬 높아지는 장점만 있습니다. 단점은 크게 줄고요. 이미 더 싸졌다. 그죠? 동물 공장에서 공장식 농장에서 축산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빨리 이제 대안을 찾으시라. 대안이 이렇게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비욘드 미트니 임파서블 뭐 푸드니 해가지고 식물성 버거, 식물성 치즈, 식물성 우유. 영국은 이미 식물성 우유가 70%, 국민의 70%가 식물성 우유 먹어요. 이렇게 세상이 변하고 있다. 박영숙의 미래TV, 유엔 미래포럼의 박영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